다음 자바 프로그램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쭉 프로그램이 길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임포트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C 언어에서 인클루드 한다는 거죠. 자바라고 하는 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바로 만드는 그런 객체들에 대한 클래스가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들이면 돼. 사용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자바의 가장 기본적인 유틸리티를 다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객체형 프로그램을 갖다 쓰겠다는 거죠. 두 번째, import java utility stream에 관련된 컬렉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형태의 자료를 링크드 리스트로 구조로 만들어낼 때, 배열 요소를 연결 구조로 만들어낼 때, 메소드, 객체 클래스로 만들어낼 때 쓰기 위한 그러한 컴포넌트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걸 또 포함시키겠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바 프로그램에 자주 사용되는 클래스들을 포함한 자바 유틸리티 패키지의 모든 클래스를 현재 파일에 포함시켜 사용되는 것이 바로 import java.utility.별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 중에 스트림도 뽑아낸 거죠. 자바 유틸리티 패키지는 많은 유용한 클래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날짜, 시간 처리, 문자열, 랜덤 이런 형태로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쓸 줄 알면 갖다 쓰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바 유틸리티 스트림 같은 경우 컬렉터라고 하는 것은, 컬렉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안에는 속성도 있고 메소드도 있겠죠. 그거는 어떤 것들이냐, 다양한 방식, 스트림이라고 하는 건 문자열이죠. 문자열, 어떠한 값들, 문자열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갖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컬렉터스라는 클래스의 다양한 스트림 연산 중 수직과 관련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 메소드. 그러니까 정적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값이 아니라 메소드, 어떤 기능이 있는데 특별한 하나의 기능, 다 변하지 않고 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기능만을 쓰겠다. 이런 건 상당히 유용한 걸로 그렇게 보통 만들죠. 정적한 것은 보통 유용한 것들이 유용한 것들. 가미를 시키지 않고 동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들. 이를 메소드를 사용하면 스트림 요소들의 그룹화, 분할, 합계 이런 것들이 너무 쉽다는 얘기야. 우리가 배열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자료가 한 100개가 있어. 그걸 합하고 싶어. 그럼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잖아. 우리가 프로그램 반복문 써가지고 썸 넣어가지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걸 쓰면. 이 컬렉터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게 되면 일단 합계가 들어가 있어. 이미 계산해 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것은 배열 요소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우리는. 그것은 덧셈을 하든 평균을 하려면 내가 계산을 해야 되죠.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 100개를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누라.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다 이미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쓰기가 편하죠. 자, 뭐 그런 정도로 이미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용도를 정확히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되겠죠. 자, 클래스 테스트, 이제 클래스 테스트. 파일명이 test.class가 있죠. 메인이 들어갑니다. 쭉. 자, 배열을 잡았는데 우리가 자바는 C 언어와 다르게 우리는 클래스 형태로 배열을 잡잖아요. 물론 C 언어처럼 잡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배열은 어떤 거죠? 인티저인데 6개를 잡겠다는 뜻입니다. 6개를 확보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별명이 ARR1, ARR2, ARR3, ARR3, ARR1이죠. 1, 여기가 1이. 그렇죠. 배열명은 1이에요. 네. 여기는 1, 1에 4, ARR에 1에 5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시연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이렇게 확보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두 번째 거는 어때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것도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냥 6개의 요소를 잡고 여기다든 ARR2죠. ARR2, ARR2, ARR3, ARR2의 4, ARR2의 5. 지금 이런 형태의 선언을 만약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자바를. 아니면 이 문제를 포기하던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라는 변수를 하나씩 줬어요. 바. 이런 초기값을 1을 줬고, 바. 두 번째도 역시 1을 줬습니다. 정수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배열의 원소가 6개 있는 요소 2개를 잡았고, 그 배열의 원소명은 ARR1, 어레이라는 의미겠죠. ARR2, 0부터 5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반복문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보면 array.length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배열이 뭘로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length라고 하는 길이 값을 아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 안에는 바로 length라고 하는 메소드가 객체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열의 요소가 몇 개가 잡혀 있든 그 배열의 요소가 지금 6개에서 여긴 6이 그냥 기억되어 있는 거야. 갖다 쓰면 돼. 이게 이제 객체형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한 블록이에요. 여기 한 블록. 자, 0부터 이 배열의 요소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ARR1, I에 val 1, 그 다음에 val 1 곱하기 2를 적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0부터 5까지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죠. 왜? 요 값이 6이니까 0부터 6까지. 그러니까 0, 6은 안 되잖아. 6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i가 0부터 5까지 이지수 수행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ARR. 벨 첫 번째 1값이잖아.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을 집어넣고 그 값을 어떻게 돼요? 2씩 누적시키잖아요. 자, 써볼게요.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1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1값을 집어넣는 거잖아. 처음에 1값을 집어넣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발에다가 곱하기 2는 뭐야? 발, 원 곱하기 2라는 얘기잖아.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2씩 곱해서 집어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1이잖아. 2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 어떻게 돼? 기존에 2니까 4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4에다 다시 1 곱하니까 8이 16이 32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자, 여기는 지금 0부터 1, 3, 4, 5까지 진행되는 거 맞죠? 첫 번째 발 1의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줘요? 그 발 원에다가 2씩 곱했지. 2 곱해서 두 번째에다 집어넣습니다. 요게 끝나면 뭐가 돼? 발 원에는 2가 되잖아. 2를 집어넣지. 그치? 그 다음에 뭐가? 4가 되잖아. 4를 집어넣지. 쭉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어떤? 두 번째 거는 똑같은데 발 2를 대상으로 하죠. 여기도 똑같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얘는 뭐야? 4씩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1이 들어갔겠죠. 왜? 발 2의 첫 번째 값이 1이니까 1값을 더 집어넣을 게 1이 집어넣겠지. 그 다음에 4씩 곱해지는 거니까 4. 그 다음에 얼마? 16. 그 다음에 16에다 4 곱하면 64. 64에다 4 곱하면 64, 24. 256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256에다 다시 4를 곱하면 64, 24. 54, 20. 20. 그 다음에 24, 8.
1024가 되네. 맞습니까?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시킨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이해되시죠? 네. 자, 충분히 이해했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까지는. 자, 이제 요게 이제 복잡한 건데, 요게 복잡합니다. 자, array list, list 1, new array list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linked list 있죠? linked list.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죠? 요거 연결 리스트. 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요게 리스트고, 리스트 1을 잡았어요. 이러한 형태를 연결하기 위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잡았어요. 여기 한 문장입니다. 요 두 번째는. 그 타입은 무슨 타입이고, 인티저 타입이고, 스트림, 이 AR라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박스드 하라는 얘기는 이 구조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들을 이 안에 채워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collect라고 하는 어떤 거, 요 collector라고 하는 이러한 바로 클래스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배열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배열의 요소를 우리가 더하거나 뺄셈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LR1 해서 I 값을 어딘가 누적을 해서 다 도한 값을 써. S 나누기 6. 이러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걸 이런 형태의 타입을 이용하게 되면 할 필요가 없어. 이미 계산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하다는 거죠. 더 볼까요? 자, 지금 요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게 의미는 뭐다? 지금 배열 형태의 모습을 바로 linked list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 선언을 해준 거야. 변수 선언을. linked list에서 연결되는 노드가 존재하겠지. 그지? 이렇게 linked list 존재하는데 이 linked list의 구조는 무슨 타입이다? 인테저 타입이다. 그러니까 이 연결을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다 연결시켜 줄 거야. 이런 뜻이야. 옛날에 우리가 C 언어를 공부할 때는 이게 linked list를 다 연결해야 됩니다. 포인트를 가지고 다 연결해 줬어요. 자바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놈을 잡아서 요 포인터를 선언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바로 요 LA를 대상으로 요 놈을 쓸 거야. 요 놈을 쓸 건데 박스드 할 거라 이런 형태로 구조를 만들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다 옮겨와 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 2, 4, 8, 16, 32까지 끝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얘가 얘야. 요거를 우리가 가라고 할게. 가야 가. 두 번째 모습도 똑같죠? 보세요. 똑같잖아. 이건 뭘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하겠다는 얘기지. 나. 이건 뭐야, 이름이? 리스트 2죠. 맞습니까? 네. 리스트를 똑같이 링크드 리스트 구조로 연결을 하겠다. 1, 2, 4, 1, 2, 1, 4, 16, 64, 256, 1024. 맞죠? 네. 그러니까 원래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직접 다 구현을 했어요. 그러나 자바에서는 구현할 필요가 없다. 컬렉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포함시키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구조와 이거의 큰 차이점은 뭐죠? 이거는 삽입해서 집어넣기도 어렵고 또 픽스가 되고 여기는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을 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초기에 나왔던 모델은 배열밖에 없었다고. C 언어에서도.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래서 프로그램을 C 언어에서는 직접 다 구현을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구현하지 않아도 자바에서는 바로 이 어레이 리스트 그 형태의 별을 쓰면 이렇게 옮겨온다는 얘기죠. 자, 됐죠?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존재, 이번에 리스트 3을 하나 줬어요. 요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거 지울게요. 필요 없습니다. 자, 리스트 3을 줬는데 똑같은 구조인데 얘는 어떻게 줬어? 리스트 3에다가 바로 add all이라는 게 있잖아. add all. 이 add all이라는 메소드를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우리가 이 collect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하지 않아도 돼.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다 옮긴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명령에서 여기다가 뭘 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연결되어끔 됐고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요 add all list 3이라는 건 여기다가 얘네들 다 옮겨라는 얘기입니다. 리스트 1 있잖아. 여기 리스트 1. 그러니까 여기는 1, 4, 1, 2, 4, 8, 16, 32 옮겼잖아. 거기다가 또 애들을 해버렸어. 이번엔 뭐야? 이 리스트 2를 해버렸죠. 그럼 리스트는 어떻게 돼?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게 리스트 2잖아요. 요거를 연결시켜라는 게. 이렇게. 여기 얼마였지? 1, 4, 16, 64, 256, 1024.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 이 두 개를 리스트 3이라는 곳에 붙여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 작업이 뭘 수행하는 거야? 요거를 다라고 합시다. 다. 됐죠? 그리고 뭘 해준 거예요? 소팅을 해버려, 소팅. 소트라는 걸 우리가 다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이 메소드만 쓰면, 리스트 3이 정렬이 쫙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렬이? 1, 2, 4, 8, 16, 32, 1, 4, 60 이거 되는 거니까, 1, 2, 4, 6, 8, 16, 32, 64, 16이 또 있죠. 16이 한 번 더. 16, 32, 64, 256, 편 24.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가 빠졌네? 1, 2, 4. 4가 하나 빠졌죠. 이 두 개가 리스트 3회에서 연결이 됐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소트라는 명령을 줬어. 기본 소트는 그냥 내림차순, 오림차순이야. 그러니까 정렬시킨 거죠. 어떻게 정렬이 될까요? 자, 이제 씁니다. 여기 1, 여기는 2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는 4, 여기도 4, 여기는 8, 여기는 16, 여기는 16,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64, 256, 이렇게 정렬이 돼버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 정렬에 의해서 두 개가 연결이 되었고요. 요 다이에서 두 개가 바로 리스트 3이라는 링크드 리스트 포인트 변수에 이렇게 연결시켜 놨는데 그걸 가서 소팅 해버렸다. 자, 그 다음에 정렬이에요, 정렬.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리스트 4를 또 하나 줬어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로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에 대한 것이 고민이 안 되잖아.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거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 클래스를 쓰게 되면, 객체형 프로그래밍 쓰게 되면 일일이 프로그램을 다 해야 되는 거를 수고를 덜어주고 간단하게 되고 정확하고 실수 없고. 자, 여기서도 보죠. 잡았죠, 여기까지? 요게 바로 요거야. 4포인트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인티저 넘은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인덱스를 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리스트 3까지 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알아서 넘버링 하라는 얘기죠. 있을 때까지.
넘을 1, 2, 3, 4, 5를 지칭하지 않아. 증가시키지 않아. 이 폼은 자체가 이 넘이라는 걸 주게 되면 얘네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넘이. 증가되는 건 없어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는 얘를 반복하는 거예요. 얘를. 자, 리스트 4에 컨테인의 넘에 없다면 추가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잘 보세요. 컨테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 넘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이 리스트 4 안에 지금 첫 번째 이 값이 들어가 있다면 리스트 3에 지금 이걸 대상으로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대상을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여기를 하나를 다 지적해라. 하나를 다 지적해라. 이게 바로 이 포문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리스트 컨테인 처음 여기에는 그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게 있느냐 없을 때 집어넣으라. not이죠. not. 이 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은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add라는 명령 것인 거죠. 요거를 집어넣으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 있잖아. 그럼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집어넣지 마라. 2 있으면 집어넣어. 1, 2 중에 4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집어넣어. 4. 1, 2, 4 중에 4 있으니까 없으니까 집어넣어. 있으면 집어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8. 없죠? 집어넣고. 16. 없으니까 집어넣고. 물론 연결되는 건 자동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메소드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32.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256. 1024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 중복된 내용. 1, 4, 16 이걸 하나씩 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중복 제거 해가지고 하나씩만 만들어라. 그러니까 리스트 3에서 하나씩 카운팅을 해주는 건 넘이야. 이거 숫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넘버링이 돼요. 그래서 컨테인 가는 중에 그 안에 내용이 있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여기 집어넣고 맨 처음 없으니까 이래 들어갔잖아. 여기 있어? 안 돼. 여기 있어? 없으니까 집어넣고 4 없으니까 집어넣죠. 4 있으니까 안 집어넣죠. 이런 개념으로 해서 빼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어레이 리스트 인티저는 자바에서 온 클래스로 new를 사용한 동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거였죠. 이건 뭐 설명이 다 된 거니까.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자, 리절트 출력을 하라. 리스트 3 사이즈는 이미 만들어진 거. 이 사이즈가 몇 개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예요. 리스트 4의 사이즈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 요 두 개를 더해서 리절트와 함께 찍어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1이죠? 맞습니까? 자, 리절트 2는 리절트 사이 get 2는 그 해당되는 자원을 가져오라는 얘기죠. 여기가 0번째, 1번째, 2번째야. 여기 각 자료를 갖고 와. 얼마야? 이 get은 2죠. 그 다음에 get 4는 0, 1, 2, 3. 여기서 갖고 온 게 아니네. 여기서 갖고 온 거죠. 여기 아니고. 왜? 리스트 4잖아, 리스트 4. 3은 여기서 갖고 온 거였고. 자, 리스트 4에서 두 번째, 0번, 1번, 2번. 얘를 가져오래, 4. 그 다음에 4는 0, 1, 2, 3, 4잖아. 그지? 여기 3이니까 요거 가져오래. 얼마? 16. 두 개 더한 값 얼마? 20. 그래서 20. 요거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그 형태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든 그 문법 용도로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잘. 그 세부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용도로 쓴다는 지금 설명한 내용 정도만 잘 파악하시면
되는 내용이죠. 자바로서는 좀 어렵게 출제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